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싶은 남일 같은 이야기.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52세죠. 20년째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원두를 갈고 빵을 굽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페 문을 열고 있는데 은영이가 들어왔어요. 최은영. 저와 중학교 때부터 30년을 함께해온 절친이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평소보다 화사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환해졌네? 아, 그게 말이야. 은영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대식이 오빠가 말이야. 강릉에 정말 대박자리 하나 알아봤대. 대식이 오빠라니. 은영이 남편 황대식 씨 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죠.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강릉? 갑자기 왜? 정수가, 너도 알잖아. 요즘 강릉바다 근처 카페들이 얼마나 뜨는지. 특히 압력해변 카페거리 쪽은 정말 대박이야. 강릉이라니. 바다가 보이는 카페. 상상만 해도 로맨틱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은영아, 나야 이 작은 카페도 겨우 꾸려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야. 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너 카페 운영 20년째잖아. 원두 고르는 눈도 있고 손님 응대도 완벽해. 나는 인테리어랑 마케팅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저는 은영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지기 친구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꿈의 카페를 운영한다니.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얼마나 들까? 그게 말이야. 은영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2층 통째로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인테리어, 장비, 보증금 다 합쳐서 한 10억 정도 예상된대. 우리가 반반씩 내면 되잖아. 5억.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3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2억을 날렸고 그 여파로 저희 부부 사이도 한동안 소원했었어요. 그때 힘들게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려서 지금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수가, 너도 알잖아. 우리 나이 이미 50 넘었어.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가게만 하고 살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54세로 중소기업에서 격리를 하고 있어요. 3년 전 보증 사건 이후로 저희 관계가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은 상의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은영이랑 강릉에서 카페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강릉? 갑자기 왜? 저는 은영이가 해준 말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자리, 큰 수익 가능성, 30년 지기와의 동업 등등.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그런 여유 있어? 집담보대출 받고 여기 카페 권리금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수가, 우리 지금 상황을 생각해봐. 3년 전 일로 아직 빚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계속 살 순 없잖아.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 사이가 예전 같진 않더라도 결국 가족이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은영이는 매일같이 카페에 왔어요. 강릉 자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가져왔죠. 유동인구 통계, 주변 상권 분석, 예상 매출액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들이었습니다.
정수가, 봐. 압록해변 카페거리 쪽 하루 방문객이 평균 1만 명이 넘는데 특히 주말에는 3만 명까지도 온다고 해. 정말? 그럼 매출도 엄청날 수 있겠네? 당연하지. 바다뷰 카페들 보면 한 달에 4, 5천만 원씩 벌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은 거뜬할 것 같아. 1년 반이면 투자금 다 회수하고도 남아. 저는 은영이 더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은영아, 나 하기로 결심했어. 정말? 은영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 정수가, 우리 정말 성공할 거야. 그 순간 은영이가 저를 꽉 껴안았어요. 30년 우정이 만들어낸 믿음. 그 믿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돈을 준비하면 돼? 한 달 안에 하면 될 것 같아. 대식이 오빠가 계약 조건들 다 알아보고 있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그 안에 제 인생을 바꿀 큰 결단을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52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절친과 함께하는 꿈의 사업.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집담보대출부터 신청했어요. 3년 전 보증 사건으로 신용도가 좀 떨어졌지만 다행히 2억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 권리금을 받을 매수자를 찾았어요. 금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는 낮았지만 7천만 원의 인수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정말 좋네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매수희망자는 30대 젊은 부부였어요.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평균 800만 원 정도 나와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안정적인 편이죠. 급하게 정리해야 해서 권리금을 좀 낮게 책정했어요. 좋네요. 그럼 7천만 원에 계약할게요. 그렇게 해서 집담보대출 2억 5천만 원, 카페 권리금 7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1억 8천만 원을 합쳐서 간신히 5억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거잖아. 걱정하지 마. 은영이랑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그리고 대식이 오빠도 부동산 전문가잖아.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비록 저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더라도 결국 한 가족이니까요. 드디어 계약일이 다가왔어요. 은혁이가 정한 장소는 강릉의 한 카페였습니다. 대식이 오빠도 함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날이었거든요.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곧 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우리 카페가 들어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영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대식이 오빠였죠. 그동안 가끔 만났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얘기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대식이 오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로 들어갔어요. 대식이 오빠가 준비해온 자료는 정말 상세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초안, 인테리어 견적서,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들까지. 이 자리는 정말 황금 자리예요. 안목해변에서 도보 3분 거리고 2층 통짜로 쓸 수 있어서 1층은 카페, 2층은 루프탑으로 꾸밀 수 있거든요. 와, 정말 좋네요. 그런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00만 원이에요. 강릉 바다뷰 카페 기준으로는 괜찮은 조건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보증금 3억에 월세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군요.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인테리어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은영이가 말했어요. 바다뷰를 최대한 살린 모던한 분위기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은영이 센스를 믿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은영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수가, 우리 정말 성공할 거야. 30년 우정으로 만드는 최고의 카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통장을 은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야. 정말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정숙이 돈을 함부로 하겠어? 은영이가 통장을 받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임대차 계약 진행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3개월 후면 오픈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도 계약이 잘 끝났다고 연락했어요. 축하해, 여보. 새로운 시작이네. 응, 정말 설레. 곧 강릉에서 바다뷰 카페 사장님이 될 거라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강릉 카페들을 검색해봤어요. 다들 멋있고 로맨틱하더라고요. 우리 카페도 저런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됐어요. 일주일 후 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임대차 계약 끝났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와, 정말? 빨리 가서 보고 싶어. 그래,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도 만나기로 했어.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 카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30년 우정으로 만드는 꿈의 프로젝트.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강릉에 가서 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이 2분이신가요? 인테리어 팀장이 물어봤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죠. 네, 저랑 최은영 씨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아, 그런데 저희가 받은 계약서에는 최은영 씨만 되어 있던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저희가 공동 대표로 하기로 했는데 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최은영 사장님께서만 연락 주시고 하셔서. 아, 이거 실수인 것 같네요. 제가 은영이한테 얘기해서 정정하게 할게요. 그날 저녁 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은영아, 인테리어 계약에 내 이름이 빠져있더라? 아, 그래? 아마 대식이 오빠가 처리하면서 실수한 것 같아. 내가 다음에 가서 추가하게 할게. 그래, 실수겠지. 그런데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순조롭게 되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걸 실수로 빼먹을까요? 하지만 30년 우정을 의심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강릉 카페에 설치될 커피 머신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릉 카페 오픈 준비 중인 이정숙인데요. 어떤 커피 머신으로 설치 예정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최은영훈 사장님과만 연락하고 있는데요. 공동 대표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아, 그런데 최은영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하시던데요. 연락처도 본인 것만 주시고.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단독으로 결정한다니요. 우리가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는데? 잠깐,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은영아, 커피 머신 업체에서 네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했다는데? 아, 그게 아니라 업체에서 계속 연락처 하나로 하자고 해서 내가 대표로 받는다고 한 거야. 물론 결정은 우리가 같이 하는 거고. 아, 그런 거였구나. 깜짝 놀랐네. 정수가, 나를 믿어줘. 30년 동안 언제 널 속인 적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은영이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의심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요즘 남편이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간식거리를 챙겨서 시내에 나간 김에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영이와 함께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급히 근처로 가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넘게 함께 앉아 있었어요. 대화하는 모습이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은영이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간식 가져가려고 회사에 갔는데 없더라.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외근 나갔다 왔어. 아, 미안.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은영이와 함께 있었는데. 혹시 은영이 맞나?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냥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아,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은영이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에 제 이름 누락, 커피 머신 업체와의 대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던 은영이의 모습 있죠.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3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을 의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벽면 타일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작업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사장님, 어제 다른 사장님이 오셔서 타일 색깔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사장님이요? 네, 최은영 사장님이요. 원래 화이트로 하기로 했는데 베이지로 바꾸라고 하시네요. 저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은영 사장님께서 본인이 결정권자라고 하시던데요. 본인이 결정권자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공동대표로 하기로 했는데 은영이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은영이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어요. 은영아, 타일 색깔 바꾸는 거 왜 나한테 상의 안 했어? 아, 그거? 어제 가서 보니까 화이트가 너무 차가워 보이더라고. 베이지가 더 따뜻한 느낌일 것 같아서. 그래도 상의해야지. 우리가 공동대표잖아. 정수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사소한 거잖아. 사소한 거라니. 제가 5억을 투자한 카페인데 사소한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은영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는 걸 느꼈어요. 은영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야, 왜? 요즘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많아서. 정수가,
내가 누구야?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의심해? 30년 우정.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카페 오픈까지 일주일 남은 어느 날, 저는 마지막 점검차 현장에 갔어요. 대부분의 인테리어가 끝나고 청소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멋있게 꾸며졌더라고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루트파까지. 꿈꿔왔던 카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직접 둘러보러 온 거였죠.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자리 얻게 되어서 감사해요.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카페 잘 될 것 같네요. 열심히 하세요. 저는 기분 좋게 말했어요. 네,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퇴까지요? 그런 계약이 아닌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6개월 단기 임대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당황해서 은영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에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죄송하지만 계약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요. 건물주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6개월 단기 임대로 4천만 원만 내는 계약이었고 임차인은 최은영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진짜 계약서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은영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손이 떨렸어요. 5억을 투자했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계약 조건도 처음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꼭 연락해 라고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건물주가 보여준 계약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6개월 단기 임대 4천만 원, 최은영 단독 계약.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은영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은영아, 나야, 정숙이야.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린 후 문이 열렸어요. 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아, 은영아, 이게 뭐야? 저는 복사해온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났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내 이름이 없고 그리고 6개월 단기 임대 4천만 원이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은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손짓을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설명해봐. 사실은 나 빚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은영이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빚이 얼마나 돼? 4억 정도. 4억. 거의 제가 투자한 돈과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30년 믿어왔던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은영아,
내 돈 돌려줘. 정수가 그게 이미 빚 갚는 데 쓰여서.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죽고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믿어왔던 친구에게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꿈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 5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은영이에 대해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겨우 미안하다는 소리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카페는 은영이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 상태를 보고 걱정했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믿고 맡긴 돈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히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이번엔 확실하게 봤어요. 은영이와 남편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은영이와 모텔에 있었는데. 혹시 은영이 만났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자꾸 은영이 얘기를 해? 내가 봤거든. 너희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은영이가 불륜 관계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었거든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은영이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기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어. 알겠어. 당분간 만나지 말자. 미안해. 원래는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괜찮아, 은영아.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가자.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과 은영이가 공모한 거였어요. 제 돈을 가로채는 것도, 저를 속이는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어요. 정수기 5억 준비했다니까? 정말 잘 됐다. 응, 집담보까지 잡혀서 간신히 마련했어.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정수기한테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언제부터 사귀었던 걸까? 저는 더 과거의 대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작년 봄쯤이었더라고요. 3년 전 보증 사건으로 저희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정수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아직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빨리 끝내자. 돈만 정리되면 우리 새 출발하자. 새 출발이라니. 저를 완전히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믿었던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30년 우정,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은영이와 만나는 모습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
친구와 남편이 공모해서 제 돈을 가로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페 투자건부터 시작해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까지. 친구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남편분과의 불륜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정말요? 네. 다만 돈을 회수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저는 낙담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데는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형사고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보기로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까 정말 역겨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일하고 왔지. 그래? 수고했어? 남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은영이와 만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속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응징할 차례야.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저를 속인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려면 치밀해야 했어요.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의뢰인님, 불륜 증거 수집이시군요. 네, 그리고 사기 관련 증거도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드리겠어요. 탐정은 전문가다웠어요. 일주일 만에 엄청난 양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님,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탐정이 건네준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남편과 은영이가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대화 녹음 파일까지. 이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헤드폰을 끼고 들어보니 남편과 은영이의 대화였어요. 정수기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정수기한테 미안하지 않아? 30년 친구인데. 미안하긴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어쩔 수 없다고요? 30년 우정을 어쩔 수 없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다니.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비용은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비싸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고발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우선 은영이가 운영할 예정인 카페부터 조치했어요.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 씨가 계약한 카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떤 문제인가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공동투자자인데 계약서에서 제외되었고 투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있다면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돌려주지 마시고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은영이에게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너 뭔 짓을 한 거야? 갑자기 계약 취소된다는데? 내가 뭘 했다고? 임대 계약 취소됐어. 건물주가 사기 의혹 때문에 계약 못 한다는데. 아,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냐? 정수가, 설마 너가... 내가 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 승진해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으로요. 며칠 후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인사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돌고 있어.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을 정했어요. 남편 생일날에 작은 이벤트 홀을 빌려서 파티를 한다고 하고 은용이까지 참석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진짜 파티가 아니라 제 복수국의 크마이막스였죠. 여보, 생일 파티하자. 친구들도 좀 부르고. 갑자기? 당신 요즘 회사 일도 힘들다며 전환점이 되는 날이면 좋겠어서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 남편은 좋아했어요. 자신이 곧 은영이와 함께 새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남편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제 친구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은영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은영아, 남편 생일 파티 할 건데 올 거지? 정수가 나 요즘 좀 바빠서 파티 끝나고 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꼭 와. 은영이는 제 목소리에 강한 어조를 감지했는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갈게. 파티 당일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이벤트홀에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여보, 이 기계는 뭐야? 깜짝 선물이야. 우리 추억이 담긴 영상 보여주려고.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곧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거라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오후 7시 파티가 시작됐어요. 30여 명의 손님들이 모였고 은영이도 어색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앞이라 그런지 남편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자, 모두 모이셨으니 시작해볼까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의 44번째 생일입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목했습니다. 남편과 은영이의 철굴에도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30년 결혼 생활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추억이 아니라 남편과 은영이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은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짜 복수가 시작된 거였어요. 스크린에 남편과 은영이가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나오자 파티장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죠.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두들 잘 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다음 영상이 나왔어요. 은영이와 남편이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장면도 나왔고요. 정수가, 이건 오해야. 은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재미있는 게 있거든. 이번엔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남편과 은영이의 대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기 돈으로 해외에 거처를 마련해뒀어. 몇 년 정도 지내다가 상황이 정리될 때쯤 다시 돌아오자.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손님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남편의 회사 동료 한 명이 일어났어요. 이거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동안 불륜 관계였고 제 돈 5억 원을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5억 원?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강릉 카페 동업한다고 해서 집 담보까지 잡혀서 준 돈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둘이 새 출발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이번엔 카페 관련 서류들이 스크린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전이 없는 계약서, 거짓 견적서들, 그리고 은영이 통장 거래 내역까지. 보세요. 제가 준 5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카페 보증금에는 4천만 원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은 은영이가 어디다 빼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은영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은영아, 어디가?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수가, 제발. 30년 친구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일어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 54세번째 생일 선물로 이혼 서류 준비해뒀어.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사인만 하면 돼. 그동안 빼돌린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모두 정산하고 나면 자유로워질 거야. 파티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몇몇 분들은 중간에 나가시기도 했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30년을 함께한 가족에게 너희 둘이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파티가 이렇게 끝내네요. 그때 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우정을 어쩔 수 없다는 한마디로 정리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이렇게 속였어? 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정수가,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조용히 당하고 살라고? 그때 파티장 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최은영 씨, 맞으신가요?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드디어 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설마 너가? 남편이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절 봤어요. 응, 내가 신고했어. 안타깝게도 당신은 고소할 수 없다고 해서 은영이만 사기죄로 고소했거든. 모든 증거도 다 준비되어 있고. 경찰이 은영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은영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청수가, 제발, 우리가 30년 친구잖아. 3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이제 와서 친구 타령하지 마. 남편이 절망하며 말했어요. 정수가, 나는 어떻게 돼? 당신 통장은 이미 사용 정지했어. 빼돌린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 완료될 때까지 한 푼도 못 써. 빈털터리로 나가. 경찰이 은음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허무했거든요. 30년 우정과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파티장에 남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정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은영이는 사기죄로 실형 3년을 받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이 성사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장 현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 돈은 은영이가 합의해주면 나머지 돈도 금방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선처를 약속하는 대신 실형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30년 우정에 대한 배신의 대가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영이의 남편도 배신감이 컸는지 그 둘에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남편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집을 나갔어요. 통장 사용도 막혀 있고
재산 분할까지 끝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1년 넘게 저를 속여온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강령은 아니지만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다시 카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진짜 제 스타일의 카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동네에서 작은 상가를 임대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꾸몄죠. 정수기네 작은 카페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거창한 오픈 행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렸죠. 첫 번째 손님은 옆집 할머니셨어요. 커피 한 잔 주문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장님,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카페였거든요. 화려하고 큰 것보다는 정말로 사람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공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처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학생들까지 다들 제 카페를 좋아해 주셨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자주 올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5억을 들여서 만들려던 화려한 카페보다 이 작은 카페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옛날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김 아저씨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참느라고 고생했어요. 아, 김 아저씨,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다시 카페 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김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제 결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메뉴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하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하고, 영업시간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서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 맛있는 커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말씀하셨죠.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카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화려하고 큰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 이제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5억이라는 큰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은영이나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아쉽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예전에 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지은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계셨구나. 전에 가게에 찾아갔다 안 계셔서 아쉬웠어요. 지은아,
어떻게 여길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예전 카페보다 더 아늑한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삼 느꼈어요. 진짜 소중한 건 큰 카페나 많은 돈이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요즘에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카페에서 작은 일마켓을 열거나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어제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요새 많이 친해졌던 여성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요. 그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 드렸어요.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사장님처럼 용기를 내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의 의미니까요. 30년 절친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배신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었죠. 이제는 그 친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용서는 아직 안 되지만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카페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마무리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